안녕하십니까. 기초과정 7강 7, 8, 9 오늘 이 3강은 소득세 부분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소득세 부분은 우리가 정규 수업에 가서는 8시간,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분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문항수도 6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아주 비중이 크죠. 그리고 범위가 아주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기초과정에서는 대략 한 3시간 정도의 요약을 해서 개념 정도만 한번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공부해야 될 소득세에 대한 개념 한번 보고 가죠. 자, 개인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내고, 법인, 주식회사죠. 법인 등기가 됐고, 법인이 1년 동안 경영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로 부과됩니다. 그럼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했지만 법인 등기 안 했으면 개인이죠. 또 개인이라도 사업자 법인 등기 안 했어도 법인세법에는 법인격 요건, 법인의 요건을 갖춰서 법인 등기는 비록 안 했지만 법인세법을 적용받겠다라고 신청하면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으로 보고 사업자, 개인 사업자도 전부 다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러면 소득세는 자연인 그랬어요. 자연인, 즉 개인이죠. 자연인 개인이 발생한 소득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법에 자연인 개인은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죠. 용어가. 그래서 하나는 거주자, 또 하나는 비거주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거주자는 누구를 거주자라고 하고 누구를 비거주자라고 하느냐, 또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첫 번째,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우리나라의 국내에 주소를 둔 자,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있으면 거주자, 소득세법에서 이렇게 봅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더라도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일정하게 머무르는 장소, 즉 거소를 두고 있으면, 일정 기간 머무르고 있으면 소득세법에 거주자로 보는 규정이 있죠. 그래서 국내 183일 이상 계속해서 거소를 둔 자, 머무르는 장소죠.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라고 하고, 외국인도 우리나라의 출입국 관리법 규정에 따라서 머무르는 장소를 하나 정해놓고 계속해서 머무르는 기간 몇 개월, 6개월이죠. 대략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으면 그 사람을 거주자라고 하고, 이와 같은 거주자는요 무제한 납세 의무다. 그래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러면 비거주자는 뭐냐? 즉 거주자가 아닌 자, 우리나라의 국내에 뭐가 국내에 주소가 없습니다. 또는 183일
이상 머무르는 장소 거소도 두지 아니한 자, 즉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이 사람을 비거주자. 그러면 이 비거주자는 소득세법에 국내 우리나라 안에 발생한 소득 있죠. 그거에 대해서만 우리나라 법에 따라 소득세를 내라.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때는 외국인 하면 우리나라 안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또 대한민국 국민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이와 같은 자연인이 1년 동안 일정 기간이죠.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거지, 소득이 있을 때마다 세금을 계산하려면 번거롭죠. 그래서 소득세법은 일정 기간을 정해놨는데, 이때 일정 기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과세 기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과세 기간은 소득세법은 원칙이 과세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되어 있죠. 1년 동안에 개인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원칙이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어요? 예외가 있겠죠. 그래서 예외, 어떤 경우에 예외냐? 소득이 있던 사람이 중간에 사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외로 첫 번째, 사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사망한 사람의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죠. 사망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러면 이거 외에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 즉 거주자였었는데 출국을 해서 비거주자로 전환됩니다. 이민 가죠. 이럴 때는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 출국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원칙은 1월 1일이에요. 그럼 예외로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외 규정이 없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보세요.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라는 기간 안에 개인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요. 자, 계속 소득이 없던 거주자가 6월 1일 날 개인 사업을 시작했어요. 개인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을 개시. 그럼 이 사람은 지금까지는 소득이 없었죠. 1월 달부터 5월 말까지는. 그러면 6월 1일부터 사업을 개시했다. 그럼 이 사업을 중간에 개시한 사람의 과세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역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요. 왜?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기간은 1월 1일부터 하고, 6월 1일부터 발생한 건 사업소득이죠. 어쨌든 개인이 발생한 개인 사업도 소득이니까. 그래서 사업을 중간에 개시를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사업을 뭐 했어요? 폐지 또는 폐업을 했을지라도, 폐업하고 난 후에도 또 발생할 수도 있겠죠, 소득이. 그래서 원칙이 항상 보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소득세법상 과세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외는 사망하거나 또는 뭐예요? 거주자였는데 비거주자로 전환이 됐다. 즉 출국했다. 이런 경우는 예외로 있고, 요 예외 규정 두 가지 외에는 전부 다 이제는 전부 다 뭘로? 원칙이죠. 자, 이렇게 해서 개인이 요 기간 안에
발생한 소득이에요. 소득. 이와 같은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개인이라도 여러분 돈 버는 게 없으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소득세 부과하지 않겠죠.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보다 이익이죠. 버는 거. 그럼 소득세법의 소득은 열거주의에 따라서 우리 소득의 구분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는 개인이 1년 동안에 발생한 소득, 이자 소득이 있고요. 두 번째, 주식회사에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음으로써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배당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소득이죠. 사업소득. 개인 사업을 해서 발생하는 소득. 제조업이든 유통업이든 서비스업이든 부동산 임대업, 매매업, 주택 신축, 판매업, 이와 같은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고,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서 받는 소득, 직장 다니면서 받는 소득,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 소득이 있죠. 기타 소득이 있고, 연금법에 가입해서 받는 연금소득이 있죠. 그 다음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서 받는 퇴직소득과 부동산을 처분해서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이 있어요. 이렇게 소득의 구분은 8가지로 열거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중에 요 6가지는 소득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홍길동이가 이와 같은 소득이 여러 개 있다. 이와 같은 소득이 있으면 요걸 소득이 있는 자별로 합산을 해요. 합치죠. 합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종합소득이라고 하죠. 종합소득. 소득을 합쳐라. 그죠? 소득이 있는 자 이름으로 이와 같은 소득이 있으면 합산을 합니다. 물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같은 경우에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서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받았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끝나는 분리과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만 따로 띄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와 같이 합산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이것은요 다른 소득이 있어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다른 소득이 있을지라도 합산하지 않고 이것을 따로 과세를 한다. 그래서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본인의 소득이 다른 소득이 있을지라도 이 소득과는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류 따로 떼어서 과세를 할 거고, 또 하나, 개인이 부동산을 처분해서 발생한 소득도 자주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일시적 어쩌다 팔았다. 그러면 양도소득으로 과세를 하죠. 이것도 다른 소득이 있을지라도 여기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를 하겠다. 그래서 결론은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합쳐서 우리는 종합소득세로 납부를 하고 과세를 하고, 또 하나 분류과세하는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별도로 부과가 되고, 부동산 양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도 따로 분류를 해서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을 이렇게 분류를 했지만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크게 3가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종합소득세 내는 사람, 퇴직소득세 내는 사람, 양도소득세 내는 사람. 이런 소득을 1년에 한꺼번에 다 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이 중에 하나만 발생하는 소득도 있고, 또는 발생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직장에 오랫동안 다니다가 퇴직을 했어요. 정년 퇴직을 했다.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무엇을, 대도시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을 하고 시골로 귀향했다. 귀촌. 그죠? 그랬을 때는 직장 다니면서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으로서 퇴직할 때까지 받은 월급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될 것이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 퇴직수당, 퇴직연금 등은 퇴직소득세로 별도로 납부를 하고, 또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소득은 따로 이렇게 양도소득세로 부과. 이렇게 한 사람이 같은 연도에 이렇게 소득이 여러 개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소득세법의 소득세를 다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공부해야 될 것은 요거 양도소득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 사업소득이죠. 자, 여기서 잠깐 보면 사업소득은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죠. 개인사업, 그 중에 우리가 부동산세법, 부동산에 관련해서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은 부동산 사업 중에서도 임대업이라고 하는 임대업에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을 사고 파는 부동산 매매업이 있고요.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를 하는 주택 신축 판매업, 다시 말하면 건설업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동산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또 여기 이 사업소득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우리는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한 문제 출제될 걸 예측을 합니다. 29회. 그리고 나머지 여기서 임대업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면 양도소득에서는 5문제가 출제되죠. 그래서 두 개 합쳐서 소득세법의 소득세 부분에 6문제가 출제되죠. 물론 만약에 이와 같은 사업소득에서 출제가 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은 6문제가 출제되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세법 16문항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 차지하는 데가 바로 양도소득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 이거냐. 어떤 거 이거. 자, 개인이 보세요. 개인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다가 부동산 등을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뭐가 있어요? 소득, 다시 말하면 매매 차익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소득세니까 당연히 개인에 대한 거니까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때 소득의 구분이 달라진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는 이와 같이 부동산을 처분해서 발생하는 소득이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얘기는 부동산을 여러 번 사고 팔고 여러 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전문적인 사업이다. 무슨 사업이냐? 이것을 부동산 사고 파는 매매업의 사업 소득으로 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와 같은 사업 소득은 그 사람의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을 해서 종합소득이니까 종합소득세로 과세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이에요. 그래서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을 해서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되고, 또 하나 개인이 부동산을 처분해서 발생하는 소득이 일시적이다 이거죠. 일시적 또는 비반복적이다. 이렇게 자주 발생하지 않았다. 그럴 때는 사업의 성격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분류를 해서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합니다. 이때는 그 사람의 이름으로 다른 소득이 있을지라도 합산하지 않고 그것만 따로 분류를 해서 양도소득세로 부과되고, 그래서 매매업으로 갈 수도 있고 양도소득세로 부과될 수도 있다. 물론
양도소득보다는 사업소득으로서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니까 세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죠. 결론은 이 얘기예요. 자, 개인이 부동산을 팔아서 발생하는 이 소득이 자 이렇게 사업으로 가느냐, 그죠? 사업으로 가느냐 아니면 어디 일시적인 양도니까 뭐 양도소득으로 가느냐 이거죠.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을 했으면 사업입니다. 부동산 무슨 업이냐? 매매업으로 보는 거죠. 매매업. 그래서 이와 같은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로 갔어야 하고 일시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사업의 성격이 없으니까 양도소득으로 따로 분류를 해서 과세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이 부동산을 팔았을 때는 매매업이라고 하는 사업소득, 종합소득세로 갈 수도 있고 어쩌다 양도했으면 일시적, 비반복적이다 그래서 사업의 성격이 없으니까 따로 분류를 해서 그것만 가지고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떨 때 계속적, 반복적으로 보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소득세법에는 어떨 때 계속적, 반복적으로 자주 발생했기 때문에 사업으로 보느냐 이런 규정은 소득세법에는 없고 부가가치세법에 사업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준용하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의 과세기간 내, 즉 하나의 과세기간하면 상반기가 됐던 하반기가 됐던 6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요 기간 안에 부동산이죠. 꼭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파트 분양권 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입주권도 포함합니다. 부동산과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권리, 부동산 등을 1회 이상이에요. 1회 이상을 뭐하고 취득을 하고 2회 이상을 뭐했다? 처분했다. 이렇게 봤을 때 사업이죠. 예? 한 번 이상 취득을 하고 2번 이상 뭐했어요? 처분했다면 이건 뭘로 보겠다? 사업으로 보겠다. 예를 들어서요. 자, 이 얘기입니다. 상반기 1기와 2기로 구분을 해서 부가가치세법 1기 1월 1일부터 6월 30 이렇게 해서 6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부동산을 한 번 취득 그리고 2번을 처분했다. 또 아니면 하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중간에 걸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반기면 상반기, 하반기면 하반기. 이때 부동산을 한 번을 뭐하고 취득하고 2번을 뭐하면 처분하면 이건 뭘로 본다? 사업으로 보겠다. 한 번 취득, 2번을 팔았죠. 이건 순서는 관계없어요. 자, 먼저 취득하고 2번을 처분을 하든 처분을 먼저 2번 하고 나중에 한 번을 취득하든 아니면 처분하고 중간에 취득하고 처분하든 순서가 뒤바뀌어도 그건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사업으로 보겠다.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취득을 했어요. 취득. 그리고 또 뭐했다? 처분했다. 이런 경우도 사업으로 보겠다. 여기에 해당이 되면 계속적, 반복적이니까 사업이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일시적, 비반복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 하면 부동산세법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할 때는 요 양도소득 부분이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부분을 잠깐 이제 들어갈 건데 이제부터는 양도소득세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자, 양도 요 소득세 부분에서는 많게는 5문제에서 6문제까지 출제된다.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 임대, 매매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온다면 그거 빼고 나머지 5문제가
양도소득세 나오는데 오늘 이 시간부터 양도소득세를 한번 간략하게 한번 정의를 한번 보죠. 도대체 양도소득세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양도소득세는 등기 또는 등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를 따지지 않고요. 사실상 여기서 사실상 이전 그러면 뭐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 이전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여기서 소유권이 뭡니까? 여러분 소유권 그러면 소유권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수익도 하고 내 마음대로 뭐 처분할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죠. 이렇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세 글자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소유권 이렇게 얘기하고 소유권을 두 글자로 표현하면 내 거다 이 얘기죠.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소유권이 사실상 다른 사람한테 이전이 됐어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를 따지지 않고 소득세법에서는 양도행위로 보고 과세를 하는데 이때 양도소득세는 두 번째 유상으로 반드시 봐라 이전을 하라. 여러분 재산권이 부동산 등이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넘겨주는데 대가를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주면 증여요 증여. 안 받고 주면 증여. 그럼 1원이라도 바꿔주면 양도.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 또는 물건으로 받았느냐 금전으로 받았느냐 채권 채무 대신에 주고받은 거 전부 다 대가성이 오가는 유상이죠. 그래서 유상으로 이전이 돼야 된다. 등기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반드시 뭐 대가성이 주고받으면서 이전되는 걸 양도라고 한다. 기본이. 그리고 이렇게 등기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대가를 받고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 이전되는데 그런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적 또는 뭐요? 계속적. 그건 사업이지 사업. 사고팔고 여러 번 하면 사업이에요. 그래서 반복적 그걸 뭐라 그래? 반대의 비반복적. 계속적의 반대 뭐요? 일시적. 그러니까 일시적 또는 뭐라 그래요? 비반복적으로 자주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행위가 자주 발생하지 않았다. 그럴 때만 양도소득세로 과세합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은요. 개인이 발생한 소득이라 하더라도 종합소득이나 또는 뭐 퇴직소득이 있어도 그거랑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서 과세를 해요. 분류과세. 다른 소득이 있어도 합산하지 않고 부동산을 처분해서 발생한 소득 그것만 가지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이 요건을 전부 다 보였을 때 충족했을 때 양도소득세로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등기 등록을 했던 안 했던 무상으로 이전되는 건 양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유상. 그리고 유상으로 등기 여부 관계없이 대가를 받고 이전했어도 그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면 그건 사업소득이니까 종합소득세로 가는 거지 양도소득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이 있어도 뭐한다? 합산하지 않고 따로 구분해서 별도로 과세를 하겠다. 이게 양도소득세. 이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했을 때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 기초 과정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세법은 공부하는 순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과세 요건. 맨 처음에 공부할 것이 무엇을 양도했고 그래서 발생한 소득이 있을 때 과세를 할 거냐. 과세 대상부터 보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소득세법에 뭐 열거가 되어 있다. 그래서 무슨 주의?
열거주의라고 하죠. 소득세법에 이러이러한 거 양도했을 때 발생한 소득이 있으면 그걸 과세를 하겠다라고 소득세법에 열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하면 첫 번째 부동산이죠. 부동산 하면 일반적으로 토지하고 뭐예요? 건축물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토지가 있고 그리고 건물 그 다음에 주택 이렇게 구분합니다. 여기서 차이점이 뭡니까?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와 같은 주택을 제외한 일반 부동산은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세금 계산하죠. 취득세가 됐던 재산세가 됐던 양도소득세가 됐던 예를 들어 상가 부동산이 있으면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계산해요. 양도소득세도. 그러나 주택은 주거용에 사용하는 주택은 건물하고 부속된 토지를 합쳐서 통합해서 주택으로 과세한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부동산 하면 토지, 건물, 그리고 주택. 그 부동산 중에서 주택은 통합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방법이 다소 차이가 있다. 다른 부동산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그러나 주택은 토지, 건물 합쳐서 이와 같은 부동산이 있고 두 번째 부동산에 대한 권리. 여러분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요 크게는 두 가지예요. 타인의 부동산을 뭐 할 수 있는 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즉 대표적인 거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하면 용익물건 중에서 민법에서 얘기하는 용익물건 중에서 우리 뭐가 있느냐 타인의 부동산에 시설물 같은 거 설치해 놓고 그 시설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이 있고요. 지상권 그리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쫓아서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전세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가 된 부동산보 임차권이 있는데 여기서 임차권은 용익물건이 아니라 민법에서 채권이죠. 채권.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여기서 채권인 등기된 임차권 요건 반드시 뭐한 거 등기된 것만 과세 대상이고 등기 안 된 건 양도를 하더라도 과세 대상이 아니다. 참고로 임차권은 등기된 경우에 한해서 그것도 임대인의 입회하에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등기가 안 된 건 매매 자체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등기된 것만 과세 대상이고 지상권 그리고 전세권 이것은 등기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동산을 뭐 할 수 있는 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이 바로 뭐냐 지금은 권리지만 만기가 되면 권리가 소멸되면서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조합원 입주권이죠. 조합원 입주권. 그래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할 수 있는 권리 중간 등기 생략을 하고 양도할 수 있는 조합원 입주권이나 아파트 분양권 이런 것 등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주택상환채권, 토지상환채권 등도 있지만 우리가 시험에서는 요거 조합원 입주권, 아파트 분양권 이렇게 기억 정도 요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고 또 하나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등기 여부 따지지 않는다. 등기를 따지지 않는데 반드시 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자 양도소득세 요 과세 대상은요 시험에서도 20회서부터 27회까지 요번에 28회에서도 출제가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중요한데 앞으로 이제 기본 과정에 가서는 과세 대상이 있어도 요거 중심으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부동산 세법이니까. 과세 대상은 주식 같은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중심으로 물어보죠. 다음, 주식 및 파생상품이에요. 그래서 주식하면 대주주죠. 대주주가 상장 주식을 증권 시장을 통해서 양도를 할 때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면서 주가 조작 등 부당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를 하고, 또 하나 이때 비상장 주식, 그래서요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안 된 비상장 주식은 누가 양도를 하든 누구나 다 과세를 합니다. 비상장 법인의 주식은 누가 양도를 하든 대주주가 양도하든 소액주주가 양도하든 과세를 하는데, 요거 대주주 상장 주식은 글자대로 그대로 대주주가 양도할 때. 다음, 파생상품, 주식에서 파생된 거, 코스피 200 선물 거래나 옵션 거래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 그리고 기타 자산. 요 기타 자산에도요 부동산하고 관련 있는 요 부분, 자,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거래소요. 여기서 고정자산은 뭡니까? 개인 사업을 하는데 개인 사업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 건물, 이와 같은 부동산과 개인 사업체를 포괄적으로 다 처분하면서 그 사업장에 대한 뭘 받았다면, 권리금을 받았다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거래소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고정자산과 별도로 분리를 해서 양도하는 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즉 부동산과 개인 사업체를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처분하면서 사업장에 대한 권리금을 받았다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과세 대상이지만 별도로 권리금만 받은 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명칭에 관계없어요. 땡땡땡 회원권이죠. 그죠?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고급 사교장 회원권. 그죠? 자, 명칭에 관계없이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물의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가 양도를 하는 경우는 과세를 하겠다. 물론 기타 자산에 이거 말고도요, 특정 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처분하는 경우도 과세하고, 또 특수업종이라고 하죠. 특수업종을 경영하는 그런 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양도를 하는 경우도,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가지고 있다가 처분하는 경우는 비율만큼 부동산을 양도한 걸로 본다라고 하는 과세 대상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양도세 과세 대상에서 기억해야 될 건 요 부분이다. 부동산하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 특히 부동산에 대한 권리에서 많이 부르는 건 요거예요. 요거 뭐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가 된 지상권이냐, 전세권 등기된 거냐 안 된 거냐 여부를 따지지 않고 양도할 때는 과세를 합니다. 그러나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만 과세 대상이다. 요 정도.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을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혼동할 수 있고 아주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양도 여부예요. 양도로 보느냐, 양도 행위로 보지 않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왜 우리가 유상으로 대가성 주고받으면서 이전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권리 이전이 아닌 경우, 형식상 이전하는 경우 등은 부득이 양도 행위로 보지 않고 과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거기 양도 행위로 보지 않는 거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매매, 그 다음에 뭐? 공매. 여러분, 매매는 쌍방 계약에 의해서 대가를 금전으로 주고받되 한꺼번에 일시에 받으면서 재산이 이전되는 것도 양도행위고, 또 분할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하는 것도 대가성 유상 이전 해당이 되고, 또 그 외 부동산이 경매
처분되거나 공매 처분되면 경락가액이나 공매 가격 대가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양도 행위로 보는 거죠. 그래서 경매 처분됐다, 공매 처분됐다. 여러분, 이런 행위가 바로 뭐예요? 대표적인 양도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기 교환이 있어요. 교환. 자, 물건과 물건, 부동산과 부동산을 서로 맞바꾸는 거, 동등가치로 감정평가를 해서 소유권 이전하는 것도 뭘로 본다? 양도로 보죠. 또 법률에 따라 뭐가 됩니까? 수용되면 보상금을 많이 받던 적게 받던 대가 보상금 금전으로 받고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뭘로? 양도로 보고, 현물 출자도요, 투자자가 법인의 부동산 등으로 투자를 하고 법인으로부터 뭐 받아요? 주식을 대가로 받고 있다. 대가 받고 줬기 때문에 그것도 뭘로 본다? 양도 행위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양도 행위에서 요 세 가지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대물변제, 사업양도, 부담부, 증여.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은 특별한 내용은 없죠. 전부 다 뭐예요? 재산권이 이전되면서 매매 많이 받던 적게 받던 부동산 넘겨주고 대가 받았다. 일시불로 받던 분할해서 할부 조건으로 받던 매매 들어가고, 공매 처분됐다, 경매 처분됐다. 여러분, 어떤 분은 자기 부동산이 경매 처분됐는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경매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부동산이 경매로 날아갔는데 그 날아간 건 둘째치고 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뭐가 있어야 돼요? 소득. 그럼 보세요. 10억의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그걸 채무를 이행 못 갚아서 채무 변제를 못해서 그것이 10억에 취득한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됐어요. 그런데 낙찰가액이 9억이다. 경락가액이. 그렇다면 10억에 취득한 것이 9억에 매매가 됐으니까 매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양도행위지만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겠죠. 그럼 반대로 10억의 부동산을 취득해서 경매 처분됐는데 그것이 낙찰 가격이 높아서 12억에 낙찰됐다면 소득이 발생하잖아, 매매 차익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뭐가 있다? 소득. 그럼 여기서 양도행위로 보는 건 이런 경우 발생한 소득이 있다고 보고, 이런 경우에는 뭘로 본다? 양도행위로 보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고 여기까지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양도행위로 보지 않는 내용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하는 걸로 하죠. 예, 고생하셨습니다.